이번 14일에요. 2030 세대의 청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퓨처 리더스 캠프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이라는 강의였죠. 이 강의의 요약과 핵심 내용을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5개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개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 기업의 생존에 전념하는 끈기, 그리고 2단계는 재투자가 가능할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단계는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헌 활동으로 의미가 확장되고요. 마지막 단계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단계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에 활용하면 되는 거죠. 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진 회장님도 처음에는 회사원이셨습니다. 대우그룹에서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표를 던지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한 것이죠. 2000년도 새해 첫날에 아내분께서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찾고자 미국 펠로알토로 무작정 건너가셨다고 해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요. 떠나신 거죠. 근데 사실 이때는 도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서 저렴한 숙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는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후미진 동네로 가게 되었죠. 기찻길 옆의 작은 모텔에서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사업 아이템에 몰두하고 일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신 기간이었대요. 그리고 바이오 불모지인 한국에 돌아와 벤처 1세대로서 창업에 성공하시게 된 것이죠. 도대체 2년 동안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한 서 회장님이 제약 바이오에 도전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모텔 기찻길 옆에 있다 보니까 늘 깊이 잠들 수 없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창밖을 내다보니까 반짝이는 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제약사 제넨텍의 본사였죠. 다음날 서 회장님은 견학 차원에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1층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죠.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 회장님은 모텔로 돌아와 이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빠져들었죠. 기초 지식을 온라인 강의로 습득했고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확신이 드셨다고 해요. 이 분야는 내가 목숨 바치고 열정을 다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분야에 열정을 다 태우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입증합니다. 라고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느끼셨다고 해요.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특허가 만료되는 약이 많다는 것도 발견하시게 되었죠. 서 회장님은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요,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모텔 벽 곳곳에는요, 전 세계 제약사 현황 자료와 함께 산업 전망 리포트를 붙여놨다고 해요. 얼마나 몰입했는지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업 아이템이 구체화되었을 때 무작정 스탠퍼드 대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래서 서 회장님은요, 당시 에이지 연구소장이었던 토머스 메리건 교수 집 앞에서 일주일간 버텼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만남이 성사되었죠. 그렇게 메리건 교수도 서 회장이 제안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이죠.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 가능성에요, 높은 점수를 줬고요. 이어서 노벨상 수상자 4명을 서 회장님께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한국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천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업 아이템을 받아줄 국내 기업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수많은 기업을 찾아가 설득을 거듭한 끝에 KTNG로부터 약 2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로 인천 송도에 땅을 샀는데요,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땅을 담보로 8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그는 셀트리온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해요. 사업은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누적이잖아요. 제품을 생산했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유럽 의약품청의 허가가 필요했죠. 6년간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졸릴 때까지 일했고 꿈속에서도 고민했다라고요.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문제 해결을 고민하신 거죠. 이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인데 이걸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잘난 척하지 마세요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변하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단계가 있고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업가 정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공유드린 5단계입니다. 기업가 정신 5개고요. 1단계는 끈기, 2단계는 수익 창출, 3단계는 상생, 4단계는 공헌 활동, 5단계는 유산과 업적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내게 책상은 장식용입니다. 책상은 장식용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정답이에요. 현장에서만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향후 경영계획에 필요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지 마세요. 기업가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익숙하도록 지금부터 몸에 습관을 들이세요. 라고요. 마지막 당부도 남기셨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남발하지 마세요. 실패는 기업가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날까지 계속 시도하면 됩니다. 라고요. 기업가에게 필요한 정신부터 마지막 끈기까지 본인이 직접 겪은 어떤 기업가의 삶에서 알려주려는 교훈들이 너무 좋았던 강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있는 강연이나 책 요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